예, 오늘은 이 능가경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능가경. 여기 보니까 달마대사를 깨우친 능가경. 이 조금 능가경이 달마대사를 깨치겠다는 데는 잘 없는데 이 무각지음이 아마 제목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달마대사를 깨우친 능가경이 있는데 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 가져온 경전이 능가경이다 이거라. 근데 이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갖고 깨쳤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깨쳤다 했을 때 능가경 보고 깨쳤나? 능가경이 좀 내용상 어쨌든 간에 중국 갖고 와갖고 그 밑에 해가라는 제자에게 이 능가경을 넘겼다. 근데 해가가 그 밑에가 승차인데, 승차는 문둥이병 걸려갖고 찾아온 제자인데, 과연 공부를 했을까? 한글을 알까? 그쪽에 또 한문이죠. 한자를 알까? 그 밑에 도신이단 말입니다. 도신이고, 그 밑에 홍인 정도쯤 되면은, 홍인은 그래도 좀 알지 않았을까? 홍인, 그 다음에, 홍인 되기 전에 도신. 홍인은 이 금강경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야기하니까 어느 스님이, 응모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리를 해능이 듣고 탁 깨쳤다. 그리고 듣고 홍인대사를 찾아가갖고 홍인대사한테 정식으로 금강경을 들어보고 자기가 응무소지 이생기심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필이 탁 붙여갖고 학철대오를 했다. 학철대오를 했다 하니까 갱어선사 그 갱어선사도 뭐 두 번 깨쳤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갱어선사도 뭐 말이 지나간 후에 속어왔다. 이 화두를 들고 하다가 문 밖에서 코 없는 소만 되지 하는 그 말에 이 코가 뭡니까? 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인간이 몸의 형성될 때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게 이 코라 그러더군요. 숨을 쉬어야 산다. 삶의 근원이다. 근데 코가 없는 소가 태어났다. 그 소리에 의당하는 갱어선사가 탁 깨쳤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제자들은 뭐 한 번 깨치고 두 번 깨치고 세 번 깨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의 누구야 그거 그 고려시대야 그 진울선사 번호 점수를 이야기한 진울선사도 뭐 여기서 한 번 깨치고 저기서 한 번 깨치고 이랬다가 그러고 보면 과연 깨치면 그나마 여러 번 일어나는 게 깨침인가 했을 때 그럼 부처님은 몇 번 깨쳤지?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한 번 딱 깨치고는 그 이후로 뭐 두 번째 깨쳤다, 뭐 세 번째 깨쳤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 경어선사 마찬가지. 뭐 좀 유명한 선사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봐도 뭐 한 번 깨치면 되지. 그걸 뭐 두 번 깨치고 세 번 깨치냐? 깨달음은 딱 한 번 또는 돈수로 끝납니다.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들 때 그 찾아온 100세 이상의 그 노인에게 마지막 제자이고 그 제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팔정도를 닦으라 그랬어요. 팔정도를 닦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팔정도가 뭐 정견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정정진 또는 뭐 정정 뭐 하나가 또 뭐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정견이 깨달음이라. 정견이 뭐냐 했을 때 정견, 볼견자는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게 그게 정견이죠. 분별심 일으키지 않고 실상을 본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벌써 깨달음. 그렇게 깨달은 거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분별심 없이 그 자리, 분별심 없는 그 자리에서 실상을 본다. 실상의 반대말은 현상이잖아. 현상은 뭐냐? 실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 있었고, 내가 태어나서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실상은 있어요. 근데 현상은 왜 합니까? 현상은 내가 태어남으로써 생긴 것이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보는 그 순간에, 딱 접촉하는 그 순간에 생각과 느낌과 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상 속에 이 자기가 만든 틀이죠. 틀 속에 딱 같이 갖고 사는 이게 현상이다. 그래서 팔정조 중에서 정견이야말로 도노돈수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점수다 이런 이야기. 점수. 경명, 좋은 직업 받고 정어 바른 말 하라고. 이게 뭐 닦아요. 닦아 나가는 거잖아요. 정견만 딱 되면 나머지는 도노가 된 거고 나머지는 점수란 이야기. 그게 부처님 시절에 강조한 팔정조다. 그럼 정견을 가지려면 왜 되나? 참선수행이 도에 들어가는 이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사 스님이 자기의 도반 관계에 있던 사행이 찾아와갖고, 그 장사입니까? 장사 스님이 찾아와갖고, 사형은 깨쳤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깨쳤습니까? 저도 그 도에 들어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현사가 하는 말이에요. 저기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저 물 흘러가는 소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물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따라가면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물소리를 바르기 전에 정견이다. 정견. 이 도는 점수는 뭐냐? 좋은 직업 갖고 올바른 말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정사유. 정견이 돼야 정사유가 되겠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이 불교가 확 번져갖고 아소카 한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이 인도를 전체를 통일했어요. 통일하니까 전체를 끌고 나갈 뭔가 힘이 있어야 되다. 그걸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러니까 막 온갖 잡동사니들도 다 승복으로 바꿔 있고 스님인 차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승려들은 많이 또 국교가 됨으로써 불교를 믿는 신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반면에 뭡니까? 타 종교인들도 승복을 입고 껍데기는 불자처럼 행동하지만 그 알맹이는 거기는 알맹이다 이렇게 합니까? 거기는 이제 부처님의 사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그 영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트마님이 있다든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들이 베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게 다 불교 속으로 들어버렸다.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의 이야기보다는 많이 타락된 그런 불교가 됐다. 그렇게나 말기나 대중들이 불교를 좋아하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뭐 대승불교가 나타나게 됐다. 니 혼자 팔정도를 닦아갖고 니 혼자 깨치지 말고 다 같이 하자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육바람이라. 육바람. 그래가 첫 번째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바람이야. 보시하면 된다. 보시하게 되면은
깨달을 수도 있고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보시를 하면서 보시만 하면 되나? 그럼 남 거 뺏어 갖고 와서 보시하면 되나? 그 다음에 지게 바람이. 그래서 6개의 바람비를 만들어 갖고 이걸 우리가 잘 실천하면은 깨칠 수가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깨치는 것도 결국은 깨다. 도노 후에 점수가 쭉 이루어져. 도노 점수다. 그리고 나서 이 대승불교가 중간사상을 거치고 중간사상 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그거를 대승불교 후기라 그러는데 그때 나온 경전들이 해심밀경과 같은 유식학이 나와버렸다. 유식학이 나와서는 그 깨닫는 방법을 이빠사나하고 사마타를 강조하더라. 이러냐. 지금 남방불교에서 강조하는 이빠사, 사마타와 이빠사나. 그러니까 유식학이 나오니까 지금 요것도 유식학의 일종입니다. 해심밀경도 유식학이고 능가경 요것도 내가 읽어보니까 식을 강조하고 있다. 있다. 식은 있다 아닙니까? 그 중간사상은 뭐냐? 중도. 이런 거는 없다 해야 되는데 없다로 쫙 나가노다가 갑자기 유식학이 나옴으로써 있다를 이야기해. 불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사고가 그렇잖아. 있다, 없다.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게 사고 백비, 백비, 사구 백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사이를 쫙 끊으면은 100개로 나눌 수 있다. 어둠과 밝음을 끊으면은 100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어둡다 밝다 했을 때 어둡구나 밝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도 많다. 어슴푸리하다. 우리 희물긍하다. 희미하다. 어렴푸리하다. 뭐 이런 걸 나누면은 100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해심밀경처럼 유식학이 나왔는데 그 유식학이 이 대중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유식불교를 이해하려면은 지금까지 불교 공부한 것을 토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 다 해야 함수관계 이런 걸 해야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기초가 없는 대중들은 유식불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멀어지면 우리든 대장만 납니다. 절에 가면은 유식학을 공부하고 있는 스님만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대중들이 가서 스님한테 배우려고 하게 스님이 또 그 당상에 올라가고 설법을 하는데 전오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육의식 그다음에 7식 8식이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8식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설법을 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어? 저도 이 옷에 설법하는 해국 스님이 매달 한 번씩 27회 그러면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초팔일 날 영가천도 그날에 아마 이 능가경을 설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회 같으면은 1년이 12번이고 2년이 24번이고 한 2년 6개월 강의하신 거예요. 설법하신 것 같아요. 거기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대중들은 다 50대, 60대, 70대의 보살들이 거의 다 이제 대중차적 물론 거사도 있고 하겠지만은 태반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근데 그 큰 스님들이 선지식인들이 설법할 때 그 설법을 듣는 자가 누구냐 해갖고 들다 보면 100명 중에 90명이 여자 신도자들이고 나머지 한 10%가 남자들이더라. 그래서 불교 믿는다 하면은
보살들 턱 만나면 그 덕산 방망이에 나오 덕산 그 보면 그 덕산한테 떡 파는 할매야. 과거신 불가등, 미래신 불가등, 현재신 불가등. 그때는 어디에다 점찍을 가듯이 또 조주선사의 그 오대산 가는 글목에 떠 앉아 있는 할매야. 그다음 임재선사가 동양 나갔다가 걸식 나갔다가 할매한테 에라 이놈 얌통머리 없는 스님 하고 문을 탁 닫았을 때 임재선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다. 뭐 이럴 거기에 나오는 할매들처럼 아이고 우리나라도 숨어 있는 할매가 다 하고 보니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 스님이 생각 안 나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할매를 등 만났어요. 그래갖고 할매 따라 그 할매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더라.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만 아이고 그 할매가 한소식한 할매라. 그래갖고 저를 공부하고 할매한테 배웠다. 우리도 그러잖아. 또 그거 보면 할매가 그 어느 스님을 해갖고 도 닦으면 나한테도 그 깨닫게 해주소 해갖고 암자를 지어갖고 스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래갖고 자기 손녀 보고 공부가 어느 데 얼만큼 됐는가 가서 알아보라 하니까 그래갖고 딸내미가 가서 그 스님의 무릎에 앉아보고 뒤에서 이게 포옹타고 이랬을 때 물었죠. 스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스님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스님 하는 말이 커다란 바위에 고목이 기대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표현.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와서 할매한테 이야기하니까 에라이 땡좀 같은 놈 하고 쫓아 올라와갖고 스님을 쫓아내버리고 암자를 불사질러 버렸다. 난 그 말이 굉장히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제대로 수행한 스님 아닌가? 효자가 와서 막 끌어안고 뭐 해도 바위에 고목이 기댄 그런 기분이다. 대단한 경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인데 할매한테 쫓겨났어요. 뭐 그런 할매라든가. 어쨌든 우리나라에 큰 스님 법문을 듣는 90%가 여자 신도들이다. 그래서 여자 신도를 딱 만났을 때는 혹시나 한 소식 한 분 아닐까 싶어서 경계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경계심을 가지고 대한다. 그러다가 위등안의 해심일경에서 어렵게 돼요. 수행하기가 참 어렵고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강조하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리고 요새 오늘도 그 전태종은 다 뭐 그 금강경을 그 소위경전으로 삼는다고 나이라든 그 전태종은 그거 아니더만요. 그 법화경을 소위경전 한다 그러서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런 할매가 탁 왔는데 유사 할매가 같지가 않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할매들 대중들로부터 이 유식학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불교가 대중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중국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식학이 등장함으로써 대중과 스님과의 격리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스님 혼자 앉아갖고 절에 앉아갖고 암문 목탁 두드려도 신도들이 안 오면은 그 절 왜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지붕이 뚫려갖고 대웅전에 빛에는 대웅전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절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를 망한 근본 원인이 어디냐 했을 때 저는 이 유식학이 불교를 망한 원인이 아닐까. 그러나 이 불교 유식학을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유식학이 쉽게 말하면 불교 심리학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를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프로이드가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을 어디에서 만들어냈느냐 했을 때 제가 읽어보니까 이 유식학에서 프로이드가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유식학하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하고 얼만큼 밀착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오늘은 벌써 20분이 돼갖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